영호남의 해상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황금어장을 두고 반복돼온 어업 갈등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내 메르스 확산 여부는 이번 주가 추가 감염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에 이어 여수 지역의 메르스 의심 환자들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도립미술관이 동부권에 들어섭니다. 후보 지역으로 떠오른 7개 시군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중마동의 일반 광장 정비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를 정비한다는 광양시와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간의 견해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전남도와 경상도는 수십 년 동안 양도 사이에 해상 경계선이 있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7월 여수시와 해경은 경남 지역 선적 멸치잡이 여선 80여 척을 단속하고 김모 씨 등 31명을 고발했습니다. 해상 경계선을 넘어 전남 지역 어장에서 조업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김 씨 등은 도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4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전남과 경남 사이의 바다엔 도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판결하고 김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의 원천적인 기준은 지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의 경계이며 이에 가장 근접한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양도의 해상 경계선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수산업관련법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에 해역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정작 경계를 규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경남 어민들이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은 실적으로 넘어갔다가 또 저희들이 철수를 하면 다시 넘어오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도 경계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도, 경도 이런 거에 따라서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상 경계에 대해서 법제화할 진행 사항은 없고요. 갈등을 빚고 있는 해역은 멸치 금어기가 풀리는 7월이면 본격적으로 어장이 형성되는데 멸치의 크기가 작아 황금 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보성의 113번 환자 접촉자들이 질병관리본부의 현황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면서 광주 전남의 격리 대상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접촉자들의 최대 잠복기인 이번 주가 광주 전남 메르스 대응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국립목포병원도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입원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1명이 37.5도 이상의 미열 증상으로 격리됐고 의심 환자 단계는 아닙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113번 메르스 환자와 결혼식장에서 2시간가량 접촉했으며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됐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아침에 검체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1차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2차까지 이제 검사 결과 보겠다. 보성 113번 환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접촉한 대상은 597명으로 조사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타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광주 전남의 자택 입원 격리 대상은 모두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113번 환자를 뺀 나머지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3번 환자가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을 한 지난 7일 오전을 기준으로 접촉자들의 최대 잠복기는 오는 21일. 자택격리실 때는 1대1 전담 공무원을 정해 관리하고 편의점 해열제 구매자를 보건소에 즉각 알리도록 하는 등 메르스 관련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열제를 사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안내하고 병원에 가도록 다시 한번 챙기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에 역학조사원과 보건소, 격리치료병원 등에 투입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편 순천 지역에 이어 여수 지역도 메르스 의심 환자 26명에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보성군에 살고 있는 메르스 확진자가 여수의 한 예식장을 찾아 밀접 접촉한 친인척과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한 26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26명 외에도 보성 메르스 확진자와 잠시라도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15명에 대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1 관리를 하고 결혼식장 주변과 인근 중림지구 일대 방역 소독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지사의 공약 사업인 도림미술관이 동북권에 들어섭니다. 동북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자 시군의 유치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수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에 입지가 결정되는 도림미술관의 후보지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북권 7개 시군입니다. 최종 후보지는 현지 조사와 제안서 평가 보고를 거쳐 선정됩니다. 평가 기준은 입지 여건과 주변과의 조화성, 부지의 개발 여건, 균형 발전 기여도 등 모두 5개 항목입니다. 평가위원회는 도와 용역기관이 추천한 27명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을 선정해 구성됩니다.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자 후보지 시군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후보지 시군은 도림미술관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 인프라가 되는 만큼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엑스포장은 그렇게 관광객들이 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매년 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미술관 관람 유도가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림미술관 입지는 무엇보다 관람객 유치 등의 활용도 여부가 최대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기존 옷과 미술관의 운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객들이 우선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립 후에 이제 활용도가 이제 높아야 되고 찾아온 사람도 많아야 되는 게 그런 취지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큰 이제 사후 활용 계획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낙연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에 문을 여는 도림미술관. 지역의 유산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입지 선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양시의 중마동 23호 일반광장 정비 사업을 두고 지역사회 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중마동 23호 일반광장에 시설 노후화로 도심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야간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고 사업비 14억을 들여 바닥 분수와 잔디블럭 주차장, 조형 파고라 등을 조성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23호 일반광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인근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변도로 교통 정체 등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 반대 여론도 제기돼 지역사회 내 찬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높아져 해산물 섭취에 따른 비브리오 폐혈증 발병이 우려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주민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와 식당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군과 함께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어패류는 반드시 85도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이상 씻은 다음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내 푸드트럭 입지가 순천으로 결정된 가운데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순천만과 팔마체육관, 조례호수공원 등 구체적인 장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최종 입지를 선정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푸드트럭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8월부터 영업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지역에 경쟁력 있는 10개 특화 품목인 매실, 시설 과채류, 단감, 파프리카 등 10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TF팀 운영과 함께 향후 4년 동안 해마다 100억 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 산업을 육성시켜 농가 평균 소득 5천만 원 실현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낚시어선 이용객은 26만 명으로 지난 2009년 72만 명에 비해 63%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777척이며
이 가운데 선회기를 설치한 어선은 372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이지테크의 양우건 노조 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일 만에 연결식과 함께 노제가 치러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포스코 사내 하청 노조 조합원 40여 명은 내일 현장 복귀할 예정입니다. 양 분회장은 지난달 10일 광양의 한 야산에서 비정규직과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가망만에서 산소 부족으로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빈산소 숙계가 발생해 수산당국이 예찰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가망만 선소 인근에서 빈산소 숙계가 발생해 인근의 진주담치 양식장의 채묘 시기와 겹쳐 피해가 우려되지만 지금은 세력이 약하다며 수온이 올라가면서 점차 강해져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빈산소 숙계는 바닷물의 용존 산소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일 경우를 말하며 산소 부족으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율촌과 광림동, 오천동 등 10여 군데 가운데 6만여 제곱미터에서 많게는 60여만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택지로 적합한 지구를 찾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인구 유입 요인이 높고 저렴하게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택지 개발의 주된 목표라며 비교적 땅값이 많이 오른 율촌산단 인근보다 오천산단과 광림동 주변이 택지 개발에 유리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초부터 개장해 손님 맞이에 들어갑니다. 고흥군 금산면의 입금해수욕장에 다음 달 4일 개장을 시작으로 10일부터는 여수와 고흥 18개 해수욕장에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문을 열고 8월 말까지 피서객들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여수시 낭도와 사도, 손죽도, 신덕, 고흥군 덕흥 등 동부권의 8개 해수욕장은 올해 안전관리 문제로 개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갯갓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사단법인 여수 갯갓길과 협약을 맺고 돌산공원에서 향일암까지 갯갓길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안전시설과 정자, 전망데크 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여수반도 420여 킬로미터 해안선이 하나의 걷기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수 갯갓길이 관광객들의 힐링 코스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가공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의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 책자 200부를 제작 배부합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제작 배부된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에 식품 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나 식품 제조 창업점 점검할 일 등을 수록했습니다.